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은 6월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죠.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 걸까요? 열흘 만에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어지럽고 혼란스러웠는데 이런 시장 잘 복귀를 해서 다음 스텝을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겠죠. 오늘도 두 분의 위원님 모시고 시장 이야기부터 베스트 공략주까지 정확하게 시장을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에게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위원님들 모셨습니다. 이청원 위원님과 박원재 위원님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들 이제 오늘도 시장 분석을 해 주실 텐데 오늘 특히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느끼셨을지 좀 체감에 대해서 좀 궁금은 한데 오늘 시장 좀 하나하나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강해서 좀 영향을 덜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변동성이 있는 장세긴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들 한마디 정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위원님 먼저 여쭤볼게요.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늘 약간 네. 긍정의 아이콘이시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시장은 조금 경계심을 가지셨나요? 예,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오늘은 당했습니다. 아, 당했다. 내마녀의 날이라고 해서 내마녀가 심수를 부린 게 아니라 오늘은 기관이 심수를 조금 부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시장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한마디는 시장은 다시 달릴 거예요.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이 장중에 11시, 대략 12시 정도부터 시장이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 올랐던 상승분은 콜옵션에서 그리고 풋옵션이 단기간에 3배 정도 올라가는 행사 가격 근처에 있던 거는 3배 정도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하지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 오늘 하루만 보고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최근 며칠간의 시장을 함께 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피 일봉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지난주부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시장이 가파르게 올랐어요. 당시에 특별한 호재거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랐지? 왜 외국인이 들어 올렸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스피가 2200을 찍었던 이번 주 월요일부터 뭔가 모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늘려요. 이걸 우리가 2200을 찍었으니까 강한 저항대에서 차익 매물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전 그것보다는 제가 화요일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포지션 자체가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롱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 기관은 양매도라고 해요. 스트랭글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 지수가 2200포인트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손실이 크게 발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기관이 우선 이번 주 목요일, 즉 오늘이죠. 오늘까지 어떻게든 물량을 현물 쪽에서 던지면서 지수의 상승을 최대한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0.86%의 하락인데 사실 이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분봉상으로 장 후반에 다시 한번 48포인트까지 갔던 주가가 단기간에 또 30포인트나 올랐어요. 변동성이 분명 적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다시 올림으로 인해서 적어도 지금의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유럽 증시랑 미 선물 지수의 하락이 적지가 않아요. 대략 2% 정도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과 다음 주 월요일 그때 움직임이 결국 다음 차월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번 9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까지 지수의 방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까지는 지수의 왜곡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내일 시장이 하락을 해서 갭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갭 하락을 충분히 메워요. 갭필 현상이 무난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크게 하락하지 않거나 오히려 한번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를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하면서 지수를 들어 올린다면 그때는 지난 우리가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죠. 2270포인트 이까지는 불과 보름도 안 걸릴 겁니다. 매우 단기간에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장 다시 달릴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시장 계속해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청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내마녀가 아니라 기관이 좀 심수를 부린 날이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스텝이죠. 9월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전까지의 스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이청원 의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의상색과 똑같은 노란색 톡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또 만약에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거기에 대한 변곡점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시장 대응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들어오셔서 함께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박원재 위원님한테도 이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쿼드러플 위칭데이의 이름값을 좀 했죠. 이름값 했다. 네, 이름값을 좀 한 게 지금 시장의 관심은 지난 3월물 이후에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선물을 매수를 통해서 현물 매도, 프로그램 매도를 유도했죠. 그래서 지난 3월 달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쭉 체크를 해보면은 한 10조가 넘는 물량이 계속 그 매도 물량으로 잡힙니다. 제가 지금 차트를 펼쳐놓고 있는 게 프로그램 매물 차트인데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3월 달에는 뭐 4, 5천억씩 심하게는 8천억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를 쏟아내면서 급기야 5월 4일 날은 1조가 넘는 프로그램 매도를 쏟아내고 이렇게 담긴 이 프로그램이라는 건 기계적인 매매이기 때문에 현물과 선물의 베이시스 차이에 따라서 그냥 그 아비트라지 차익만 먹는 거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수지의 매도 차익 잔고가 한 10조 이상이 현물로 매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은 풀죠. 그래서 베이시스가 올라가면은 외국인의 선물 매도를 통해서 이제 현물의 매수를 유도해서 필요한 물량을 외국인이 이제 그 물건을 사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프로그램 매매의 트릭인데 이번 6월 만기일이 중요했던 게 이번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그걸 푸느냐 아니면 롤오버를 통해서 9월로 2월 하느냐인데 결국은 다 롤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오늘 롤오버를 통해서 외국인이 전혀 매도한 게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대로 9월 달로 2월을 했다는 얘기니까 당분간 베이시스 개선될 여지가 없겠다. 그러니까 가던 대로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시장의 특징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섹터 오른 게 제약바이오밖에는 없죠. 그쵸. 이게 이제 하루에 업종별 동향인데 종이야 뭐 그냥 한 종목 때문에 나온 거고 코스닥도 제약, 그 다음에 코스피도 제약만 올랐죠. 이렇게 이제 지나치게 쏠림이 가는 현상으로 가면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도 차면 기운다고 시장에 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순환매가 나와야 이제 다음을 가는데 지금은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제약바이오 중심의 완탑 체제가 진행되고 있죠. 오늘까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치 예전에 99년 IT 버블 일어날 때 제가 경험했던 시장하고 거의 유사한데 그때는 외국인도 없었고 뭐 공매도도 없었기 때문에 네. 개인들 자금의 심의로 그 IT자 테크 들어가면 무조건 뭐 상치는 근데 그때는 뭐 상한가 폭이 4%인가 6%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때는 상한가 제도가 뭐 그 정도로 막혀 있어서 뭐 연상을 쳐봐야 지금의 30%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는 뭐 10일, 20일 뭐 이렇게 상한가 치는 그런 게 많았는데 이런 시장이 곤혹스러운 게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 지금 오늘 제약바이오나 이제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에이션 부분을 넘었기 때문에 기준을 갖고 투자할 수는 없고 그러면 이거는 수급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수급을 보시면은
최근에 코스닥의 그 기관 판매 물량을 외국인이 잘 받아두다가 오늘은 외국인도 매도가 나오고 개인이 다 받았어요. 네. 그럼 개인이 받은 게 뭐냐? 다 제약바이오 수소전기차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면은 심플한 전략인데 그냥 주요 섹터를 번들로 해서 5%씩 쪼개서 아무 생각하지 말고 따라가거나 아니면 칼같이 손절한다. 이런 전략이거나 사실 이건 투자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관망한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에 시황방송에서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어요. 어제 제가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을 합리적으로 측정해서 뭘 가격을 맞춘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막상 옆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들어가서 포지션을 몸으로 감당할 때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오늘 뭐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하루 변동폭이 크죠. 그럼 진입 시점에 잘못 들어가면은 진입 시점에서 5%만 밀려버리면 그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비중을 많이 실을 수가 없어요. 한 5% 정도 쪼개서 들어가면은 그나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바로 날아가기도 하니까 그런 전략 외에는 지금은 관망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건강한 시장이 되려면은 다음 순환매가 숫자가 나오는 섹터에서 받아가야만 이게 종목장이 오래 갑니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그 상태가 시장의 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크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특히 오늘 보니까 근래에 보기 드물게 유럽 시장과 미국 선물 시장도 좀 충격을 먹고 있는데 어제 이제 FMC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또 경기에 대한 멘트를 했는데 이게 과연 내일 미국 시장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지켜보면서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정말 우선주뿐만 아니라 제약, 의약품 관련돼서 이 종목들만 잘 가고 근데 이런 시장이 비이성적인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시장을 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 조금은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글로벌 시장 동향과 함께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에 샘플러스 박원재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위원님들의 시장 한 줄 정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씩 분석을 해볼 텐데요. 제약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바로 첫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을 이끌었던 첫 번째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정말 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실적 성장에 대한 시장의 호평에다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까지 실적 플러스 이슈가 뒷받침이 되면서 오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상승세가 눈부셨습니다.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들이다 보니까 또 제약 바이오주들을 이끄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오늘 굉장히 시장이 많은 이슈를 받았었는데요. 이 이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원 위원님께 좀 먼저 여쭐게요. 위원님 오늘 이 이슈 어떻게 보셨어요? 충분히 나올 만한 이야기가 또다시 한번 나온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렇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원탑 체제입니다. 제약 바이오만 가고 그 안에서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무거운 셀트리온 형제들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기존에 보였던 변동성을 월등히 뛰어넘는 수준의 주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과매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장이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 친구들은 너무나 잘 간다는 것. 그러다 보니 해당 종목을 보유한 주주의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나날이 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왜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그건 역시나 코로나19 덕분이겠죠. 코로나19에 대한 수습을 완만하게 해나가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큰 수혜를 개별 종목들,
뭐 진단키트라면 시젠과 같은 기업도 있겠지만 결국 치료제나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고 이에 대한 R&D 비용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대형 기업, 바로 이 셀트리온에 대한 기업 가치 증가에 대한 그 가능성에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베팅을 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셀트리온의 경우 240일 신고가를 경신하였고 오늘 조금 아쉽지만 30만 원을 터치하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최근에 대략 1개월 정도 전에 20만 원 초반의 주가가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기업이 50%나 올랐습니다. 와. 결코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이렇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매우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을 동사가 분명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신고가 240일 기준 신고가 무난하게 달성을 했고 이제 남은 건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시간을 두고 저는 투자가 진행이 된다면 이 두 종목 모두 52주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기대감이 충분히 있는 기업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만 나오면 그래도 해당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큰 폭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만큼 너무 잘 간다고 불안해하지는 마시고요. 오히려 대마불사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잘 가는 말에 올라타세요. 지금처럼 잘 가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하루라도 빨리 매수하고 기다리는 것. 어찌 보면 그게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의 목적, 수익이라고 하는 그 수익을 조금 더 빨리 실현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매수 가능한가요, 위원님? 네, 가능합니다. 지금 이유는, 가능합니까? 네, 너무 높긴 한데 네. 분명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하지만 하루만 전으로 간다면 어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오늘 하루 만에 수익이 크게 났을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추세라고 하는 게 하루 만에 바로 꺾여버리는 게 아닙니다. 단기 조정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갔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청원 의원님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나 눈여겨보셨던 분들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제약바이오주가 지금 이끌고 있는 이 시장이 약간은 좀 비이성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렇죠. 왜 단백질이 이제 중요하고 바이오시밀러. 네, 바이오시밀러의 태동이 바이오의약품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바이오의약품이 이제 90년대의 바이오의약품, 인류가 겪고 있는 식이병, 난치병, 한 10대 난치병을 기존의 제너릭 의학으로는 도저히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바이오의약품을 냈는데 그게 이제 90년 초반에 집중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30년 특허 기간이 끝나는 게 2015년부터 25년 사이에 끝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셀트리온이 잡았던 거는 이제 램시마라는 섹터인데 요거는 이제 관절염, 무릎 관절염 치료제인데 요거는 뭐 그렇게 글로벌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한 8조 이 정도 되는데 제일 큰 게 휴미라라는 제품인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래서 결국 빅파마들이 시가총액을 뭐 100조에서 300조 이렇게 키운 이면에는 이 단백질 의약품이 있었는데 지금 그 램시마 때문에 오리지널 제약사의 매출이 반 이하로 떨어졌죠. 결국은 이제 카피약과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바이오시밀러가 오리지널 약의 매출을 상당히 잡아먹는 게 검증이 됐고 그러면 아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금 전략을 틀리게 합니다. 셀트리온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가치의 확산을 누리는 전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ODMA를 전략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제조업 베이스에서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수주를 받아서 요거를 이제 넘겨주고 보수를 먹는. 근데 그게 작지가 않습니다, 수익이. 그런데 이제 양쪽의 전략은 틀리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휴미라까지 결국 침투해서 성공적으로 시밀러 시장에 들어간다면 결국 빅파마의 시장을 나눠먹는 거니까 현재 제가 봤던 하이닉스 시가총액 2조짜리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와가지고 네. 오늘 고점 찍었을 때 60조를 넘었는데 종가 보니까 한 58, 9조 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네. 그렇게 본다면 하이닉스가 지금 한 64조 수준이니까 뭐 하루면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렸고 이 얘기한 지가 뭐 한 달, 한 6주 된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해주셨죠. 저는 사실 올해 내로 얘기를 했는데 너무 빨리 와버려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는데 그 이면에는 개인의 자금이다. 개인의 자금은 그렇게 뭐 북밸리나 이런 거 무시하고 그냥 뭐 네임 따라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섹터를 대표 종목을 한 5%씩 번들로 한 20% 정도 제약바이오 섹터를 넣겠다. 그렇게 투자하시면 나름대로 시장도 따라가고 소외되지도 않고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원재 위원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장외에 공시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만약 이런 이슈가 또 생겼을 때 잘 간다면 너무 빠르게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좀 일부 수익을 좀 챙겨놓고 보는 것도 방법일까요, 위원님? 네, 뭐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이 챙겨보고. 가격에서 네. 이 격도가 뭐 이렇게 벌어졌는데 이 각도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네. 이런 대형주가. 그럼 뭐 이익 실현하도 이 가격 밑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또 너무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뭐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챙겨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을 이끌었던 두 번째 이슈 만나보시죠. 이제 우선주까지 돌면서 시장에서 순환매가 돌 수 있는 종목은 다 돌았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안 간 종목들이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키 맞추기를 위해서 가장 안 간 종목들을 쭉 찾아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슈에 대해서 먼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굉장히 기사 제목이 재밌더라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체 뭘 살까 이렇게 나왔던데 박원재 의원님한테 먼저 여쭐게요.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네.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사업 구조 플랫폼 자체가 좀 틀리죠. 네. 삼성전자는 이제 뭐 반도체도 요새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좀 치중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섹터가 또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전도 있고, 그래서 사업부가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굉장히 큰 강점이죠. 전 세계가 전부 다운사이징으로 분사를 전부 유행처럼 할 때 유일하게 분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부를 같이 갖고 간 회사가 전 세계 유일한 삼성전자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는데 하이닉스는 뭐 당연히 이제 디램 반도체와 낸드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디램은 뭐 지배적 사업자가 많은데 낸드는 사실 순위가 좀 떨어져요. 그래서 반도체만 떼어놓고 본다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수혜를 받을 거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반기에 모바일 섹터가 좀 도움을 준다면 삼성전자고 그래서 뭐 꼭 이거다 저거다인데 결국은 하반기의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네. 하반기에는 상당히 노이즈가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3분기 이후에 고정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결국은 상반기에 재고 쌓인 게 소진이 안 되면 하반기에 이제 9월 달에 고정 거래 가격 할 때 뭐 기본적으로 좀 떨어진다고 보고 접근을 했는데 그 관점이 요새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 생각보다 제조사하고 서버 메이커 측에서의 재고가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아서 하반기에 우려를 딛고 아마 빗그로스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그 여러 가지 리포트에 나온 내용이고 오늘 나온 리포트도 보면은 하반기에 생각보다 좋다는 내용이 또 나와요. 그렇게 본다면은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좋은데 주가는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전혀 참여를 안 하는 시간이에요. 수급이 안 받쳐준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가려면 기본적으로 이건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면서 가는 섹터인데 네. 지금은 뭐 두 섹터, 시장의 두 섹터 중에서 개인만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이 자금이 돌아와야만 이 섹터는 움직일 거예요. 근데 오늘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전혀 수급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뭐 기우제 지내는 것처럼 기다릴 수도 있지만 수급을 보고 움직여도 좀 늦지는 않겠다. 결국은 반도체가 가려면 외국인이든지 기관이든지 특히 투신 쪽에서 적극적으로 환매수 끝나고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뭐 사실 밸류해 보면 쌉니다. 반도체 전 섹터는 실적 대비해서 아직도 10배수 이하인 종목이 꽤 많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가장 투자하기에는 좀 부담이 없는 섹터는 맞는데 뭐 주식은 수급이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뭐 기다리는 것도 그렇게 뭐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어차피 시장이라는 게 밸류를 쫓아가기 때문에 그 정도의 판단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확실히 박원재 위원님께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아직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급이 뒷받침해야 갈 수 있는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수급을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청원 위원님한테 여쭤볼 텐데요. 위원님 좀 재밌는 질문이긴 한데 이 세 개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딱 두 가지 종목밖에 안 남았으면 네. 위원님은 지금은 뭐 사실래요? 저는 SK하이닉스를 역시 SK하이닉스. 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도 네. 방금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 1년 기준으로 두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베타 개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베타 개수. 시장 대비 해당 종목의 주가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였는가. 거기에 대한 지표인데 삼성전자가 1.02가 나오고 SK하이닉스가 1.2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시장이 좋다면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과연 투자를 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시장이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면 당연히 베타 개수가 높은 기업을 사면 돼요. 저는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장이 좋을 것이다. 시장이 좋을 것이다. 그런 말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조금 더 좋은 결과를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냉정하게 말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주가의 흐름 자체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뭘 사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네. 뜻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사지? 그런 고민을 하지 말고 차라리 둘 다 비중을 반씩 그렇게 나누고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반도체가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약간 주춤거리는 움직임이 나옵니다만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동구간 중에 다른 종목들, 잘 갔던 종목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약간 멀어진 거죠. 하지만 관심은 결국엔 다시 올 겁니다. 언제?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 지금은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약간 주춤하였지만 저는 역시나 시장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그게 뜻하는 것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안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두 종목 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담고 한번 가지고 가면 그래도 연말까지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워낙에 쌍둥이처럼 가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두 종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반씩 담아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또 뭐랄까요 그 아이스크림처럼 딱 절반만 가져가기 힘들잖아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 두 종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업종과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위원님들이 오늘 이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종목에 집중했는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청원 위원님, 오늘 어떤 업종, 종목 눈여겨보셨어요? 저는 업종상으로는 역시 의약품이었어요. 역시 의약품. 네, 제약 바이오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의약품. 그와 관련된 주가 흐름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전반적으로 다 좋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너무나 눈에 보이는 종목이 하나가 딱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현대약품. 오늘 상한가를 친 종목이었는데 이슈는 있었어요. 당뇨병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에 따라 주가가 상한가로 마감하긴 하였습니다만 이 종목이 장중에 움직임이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장 초반에 갭 상승이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장중 조정이 쭉 나온 다음에 종가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상한가로 마감했다라는 것. 그게 현대약품의 주가가 오늘 매우 두드러지게 제 눈에 띈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기술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차트를 우선은 240이 기준인데 종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가격대예요. 대략 6,070원. 이 가격대를 오늘 갭 상승으로 한 번에 뛰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갭 상승으로 한 번에 뛰어버리면 추세가 앞으로 다른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주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 종목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오이솔루션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오이솔루션이요? 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 또한 지난해였죠. 2018년부터 해서 이때 의미 있는 갭이 딱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잘 가던 기업이 주가 한 3배, 4배 갔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한번 빵 하고 갭 상승이 나오면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거죠. 현대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약품이 오늘 이 갭을 메우려 단 한 번도 안 내려올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적어도 이 갭을 그대로 띄운 채 출발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오늘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유하고 있던 분은 8,500원 정도까지 한번 보유하시고요. 지금 목표 가격을 8,500원 정도로 잡고 손절 가격은 오늘 저가 수준이에요. 6,250원 잡고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현대약품 만약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이면 오늘 정말 싱글벙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요. 장 막판엔 아예 상한가까지 안착을 하는 그런 의미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이솔루션이라는 종목 차트와 비교를 해주시면서 기술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목표가 8,500원, 손절가 6,25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현대약품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께도 여쭙겠습니다. 위원님, 오늘의 업종과 종목 어떤 거 눈여겨보셨어요? 역시 낸드 쪽에서 반도체. 네, 반도체 낸드 쪽에서 테스라는 종목을 갖고 왔어요. 테스가 네. 오전 방송 저 오전에도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그래요? 많은 분들이 테스 관련해서 종목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테스는 이제 증착 장비를 하는 쪽인데 네. 이게 사실은 그 올해 업황이 좀 그 어려울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게 삼성에서 갑자기 평택 P2 공장에 이제 낸드에 8조 투자하는 안이 나와서 네, 이슈가 나왔죠. 갑자기 그러면 이제 이게 하반기에 수주 잔고가 이제 떨어져서 그동안은 시안하고 이제 평택 공장에 있는 수주 잔고로 해오고 올 하반기면 좀 일감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봤는데 갑자기 삼성에서 8조 정도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럼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 그 투자 사이클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낸드 투자의 최대 수혜주가 맞다. 상품은 이제 요새 그 낸드를 고단화를 하다 보면 그 아래 이제 홀 애칭을 해야 되는데 네. 그 홀 애칭을 하는 공정을 테스가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드 마스크 증착 장비라 그러는데 이런 장비가 들어가서 그러면 테스가 낸드 투자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게 맞죠. 최근에 주가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밋밋하게 타고 올라다가 오늘 21선에 살짝 걸쳤는데 네. 수급은 역시 좋지 않고요. 그런데 하반기나 내년의 성장이 거의 뭐 확정적인데 지금 가격은 그거를 반영하지 못했다. 시가총액이 4,400억인데 에펜가이드의 연간을 눌러보면은 내년과 내후년도에 가이던스가 나오는데 내년에 한 2,700억 매출에 한 530억 이익 전망이 나오니까 내년도를 땡겨오면은 확실하게 지금부터 한 30% 정도 업사이드는 보이겠다. 그래서 테스를 뭐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셔서 27,000원 목표로 하시고 손절은 뭐 2만 원 정도 밀리면은 또 다시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손절 가격 정하시면은 무난한 투자가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테스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제가 종목 상담 프로그램도 받다 보면 테스 관련된 문의를 오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소개 차원에서 테스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도체 낸드 수혜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목표가 27,000원, 손절가 19,900원까지 가격 전략 자세하게 짜드렸습니다.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장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위원님들과 함께 베스트 공략조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들의 베스트 공략주를 받아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시간인데 한 분 한 분께 좀 베스트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또 이유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위원님, 늘 약간 기술적으로 시장을 바라보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종목 좀 내일 좀 장에 바로 적용 가능할 만한 베스트 공략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정말 내일 바로 적용 가능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내일? 예, 알겠습니다. 종목은 세운 메디칼이라고 하는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운 메디칼. 그런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의료 장비 회사예요. 의료 장비를 시장에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병원이나 기타 공공기관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다 보니 영업이 결국에는 주된 기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일반 제약 바이오 회사와는 다른 주가 움직임이 분명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특히 이번 주 주가 흐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제약과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뚜렷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조금은 움직임이 더디긴 더뎠지만 그래도 주가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던, 특히 오늘 같은 장에서 강하게 나온 종목은 내일까지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우리가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세운 메디칼을 우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동사 같은 경우 기술적으로 보면은 사실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제가 주봉 먼저 보여드릴 건데, 주봉상으로는 주가가 특별히 볼만한 거는 없었습니다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저가 매수세가 크게 유입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거래량이 한번 강하게 튀어났습니다.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이제 조금씩 받고 있는 거죠. 일봉상으로도 보시게 되면 오늘 지난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어느 정도는 완화된 시점 이후로 가장 큰 폭의 거래량 증가가 나왔어요. 수급적으로는 대단히 좋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특히 기관이 오늘처럼 이런 장에서 거의 대다수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도 포지션을 취했는데 세운 메디칼 이 종목은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물론 시총이 큰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겠죠. 기관 측에서의 매수세가 오늘처럼 들어왔고 종가까지 주가가 만만하게 마무리 잘 되었다는 점. 그런 면에서 저는 세운 메디칼이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던 현대약품 있죠. 그것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갭 상승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전 고점대라고 할 수 있는 4번의 고점이 이렇게 있어요. 대략 가격대로 3,700원 정도대인데 이 가격대를 만약에 돌파를 한다면 시세가 4,000원 넘게 나와버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세운 메디칼이라고 하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비록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7% 정도 상승 마감했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이렇게 살아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도 약간씩 들어오면서 전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은 분명 시세가 강하게 한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세운 메디칼 여러분들이 내일 혹시나 약간 눌림이 발생하는 시점 대략 3,500원 정도의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목표 가격은 제가 4,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세운 메디칼 위원님께서 내일장에 바로 좀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이 예측해 주신 대로 움직이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 3,500원, 목표가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잡아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잘 기억하셨다가 내일장에 좀 공략해 보실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박원재 위원님의 베스트 공략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테스의 연장선에 있는 종목인 것 같은데 제가 살짝 컨닝을 했거든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어요? 연장선상이 맞고요. 증착 장비인데 조금 틀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유진테크라는 기업인데 요거는 이제 저온 기압 증착 장비예요. 이제 아까 테스는 그 화학 증착 장비고. 네. 그러니까 뭐 좀 어려운 용어인데 어려워요. 어쨌든 그 미세 공정을 하다 보면은 그 미세 공정 경쟁이 막 드러나거든요. 그럼 그 이제 미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광을 할 때 밑에 산화막이나 절연막 이런 거를 막 깔아야 되는데 요거를 미세가 너무 극 미세로 이제 공정이 벌어지다 보니까 요 깎는 것도 마찬가지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내년도에 굉장히 그 성장이 예약되어 있는데 특이한 거는 다른 쪽은 다 지금 반도체 장비나 이게 좀 다 꺾여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모든 이평선을 거의 다 올라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이게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아요. 1, 2, 4분기는 실적이 그래요? 안 좋고 하반기까지도 딱히 좋을 일이 없고 내년에 폭발을 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뭐 기본적 분석도 합니다만 기술적 분석도 따라가는데 기본적으로 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고점을 뚫었다. 이건 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내년에 폭발하는 거는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성장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땡겨진다면 도대체 얼마나 좋아진다고 땡겨지는 건지. 그러니까요. 현재 시점에 이제 시가총액이 유진테크가 5,400억 수준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업사이드는 한 7천억까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한 30% 수준 업사이드가 나오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좀 보자. 요거는 기업 내용은 내년에 좋아지는데 차트적으로 지금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들어가서 목표는 좀 짧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한 26,000원 수준에서 잡고 손절 21,000원 잡으면은 한번 따라가 볼 만하다. 그래서 유진테크를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유진테크 저도 이제 말씀해 주시면서 차트를 살짝 봤는데 지금 모든 이평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양봉을 굉장히 그리고 있고 흐름도 굉장히 좋은데 오늘도 3%대 상승세를 보여줬거든요. 위원님께서 반도체 연장선으로 유진테크 말씀을 드렸고 매수가 23,550원, 목표가는 26,000원과 손절가 21,000원 깔끔하게 잡아드렸으니까요. 유진테크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종목 상담 들어보면 이미 갖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이거는 가격 전략은 신규 접근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유진테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면 어느 정도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같은 목표가 정하면 될 거예요. 26,000원 수준의 타겟을 잡고 거기서는 나오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기존에 유진테크 가지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시다면 목표가 26,000원으로 동일하다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도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들 이렇게 베스트 공략주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공략주들도 한번 AS를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청원 위원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이 마니커 FNG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름 수혜주로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이 종목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좀 AS 부탁드릴게요. 네, 이 종목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후로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큰 손실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손실은 크지 않아요. 최근에 시장이 약간 눌리면서 종목들의 움직임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 정확하게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을 그때 사신 분이 있거나 혹시나 보유하고 있다. 가지고 가세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계절 수혜주. 그리고 초복이나 중복이나 여름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따른 닭고기 수요 증가라고 하는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주가가 한번 튈 거예요. 마니커 FNG뿐만이 아니라 마니커라든지 하림, 체리브로 이 모든 종목들이 주가가 튈 수 있으니까 그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마니커 FNG 이걸 포함해서 섹터군들 같은 섹터군들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흐름 한 번쯤은 시세가 더 나올 수 있다 말씀을 드렸고요.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름 수혜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위원님. 여름 수혜주 하면 기본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뭐 에어컨이라든지 선풍기 관련해서도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대체적으로 여름 수혜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예상이 가능한 것들을? 전통적으로는 그런 거죠. 그렇죠. 제과,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관련된 종목들이 아무래도 크게 뛸 수가 민가류? 있을 것이고. 네. 네. 그런데 최근에 지난해부터 약간 눈에 보였던 게 소형 가전이었어요. 소형 가전. 파세코를 기반으로 하는 신의전자와 같은 이런 기업들의 주가 상승이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폭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와, 여름이다. 그러니까 종목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이 본격적으로 찾아온 그 시점에 주가는 오히려 밀릴 거예요. 그게 뜻하는 것은 바세코든 신의전자든 또는 빈과 업체든 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마니커 FNG와 같은 종목들은 7, 8월까지 가는 게 아니라 길면 6월 중순에서 6월 말순 정도라는 거. 정확하게
수영 가전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여름 더위가 절정에 오른 시점에서는 오히려 주가 가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에 대한 의견도 투자 의견도 들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박원재 위원님의 지난 베스트 공략주 진단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난주에 유니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종목에 대해서 좀 AS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IT 섹터가 다 밀려서 그러니까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밀리고 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지금은 IT 섹터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모 기관의 환매 물량이 아직 처리가 안 돼서 이런 거기 때문에 유니셈의 문제가 아니고 섹터의 문제다. 그리고 아직까지 뭐 그 제시해드린 손절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뭐 살짝 밴드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뭐 스크러버 이쪽 하는 데가 이제 GST하고 유니셈 딱 두 개 있는데 국내용으로는 이제 유니셈이 독점을 하기 때문에 삼성의 증설 수혜를 유니셈도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업황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지금은 다만 이제 그 수급에 밀리기 때문에 이건 수급이 들어설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이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투자하시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급해서. 네, 그 하루하루 주가 등락에 이렇게 연연하면은 사실 큰 그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 시장에서는 생각은 복잡하고 깊고 아주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향이 잡혔으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대체적으로 상승은 짧고 기다림이 깁니다. 그래서 어떠한 종목도 계속 상승 구간만 쫓아가서 먹을 수는 없어요. 그 상승 구간만 쫓아가서 먹겠다는 게 이제 트레이딩인데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다 느끼시겠지만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은 고도로 숙달된 훈련이 필요하고 이거는 뭐 생각의 문제가 아니라 멘탈의 문제고 본인의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을 설명하기는 쉽지만 사후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보면 뭐 대체적으로 손절매가 잘 안 나간달지 타점을 놓친달지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 않고 투자는 바쁘게 하면 안 돼요. 투자는 굉장히 여유를 갖고 흐름을 보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데 매일 종목을 쫓아다니면서 오늘 오른 거 떨어진 거 사실 그렇게 쫓아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웃고 울 필요가 없다. 그럼요. 그래서 흐름이 1년 동안 어느 섹터나 흐름이 오는데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먹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걸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최근에 사실은 크게 조정받은 것도 아닌데 이제 왜 이게 부담스러우냐면 고점에 쫓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제가 이런 반도체 섹터 말씀드린 거는 이미 뭐 3월 말 바닥 찍을 때부터 그때 얘기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가 들어갔으면 그때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흔들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새로 집행되거나 이런 분들은 항상 그 타점의 문제고 이제 새로 돌아오는 섹터에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다음에 시장의 흐름을 쫓아갈 섹터가 어딘지 그거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지금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치열하게 복잡하게 하되 행동은 좀 차분하게 지켜보자. 그래서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원사이드로 가는 시장에서는 가급적 행동하지 않고 지켜보는 게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며칠 동안 좀 조정을 받았지만 섹터를 보면 큰 조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긴 호흡 속에서 그냥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투자 마인드를 좀 제대로 세팅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빠진 것도 아니고 조정을 받는 것도 아닌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뭐랄까요? 시장의 실질적인 낙폭보다 그 심리적인 낙폭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차근차근히 쌓아 나가면 문제가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시면서 내일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노란톡 있으시죠? 들어오셔서 샘플러스 박원재 검색을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러한 이야기들 모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이청원 의원님 마지막으로 내일장 대응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로 좀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겁먹지 마시고 시장 계속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갭 하락이 조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갭은 얼마든지 메울 겁니다. 갭필 현상이 나올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오늘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이 한 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개인 투자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그분들 따라가는 매매 정말 많이 합니다. 올라가면은 빨리 잡아야지. 하지만 밀려버리고, 반대로 안 산 종목은 올라가 버리고, 여유를 가지시고요. 내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시장이 어떻게 된다, 불안하다, 걱정된다, 전혀 그러지는 마십시오. 시장은 매일매일 열립니다. 하루 좋지 않다고 해서 그 다음날 또 안 좋은 것도 아니고요. 확대하면 일주일, 한 달, 그 힘든 시기 잘 거친 게 지금 시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청원 의원님께서도 저희 3월에 힘들었던 장도 견뎌냈잖아요. 시장 네. 긍정적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이런 도움 말씀 받아보시면서 시장 대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시간 동안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리면서요.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노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모두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 이어 배트맨 2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